산에도 다양한 나무와 풀이 있어야 모양도 아름답고 또 그 속에서 많은 동물과 곤충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초에 우리나라가 산림녹화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나라 조림 사업을 일본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경제 수림을 조성하지 않고 잡목만 저렇게 심느냐. 그리고 30년 지난 1990년대, 2000년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조림 사업을 견학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경제 수림을 조성해서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밑에는 토양이 유실되고 토양이 산성화되면서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살아가지 못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목재 확보만 최고의 목표로 삼았었는데 목재 외에도 다른 다양한 경제적 자산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수종만 심다 보니 돼지의 먹이가 되는 도토리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도토리 나무가 없으니 돼지의 먹이가 되는 도토리가 생산되지 않고 잡목이 없으니 토양이 유실되고 토질이 산성화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일본과 독일은 그 경제 단일 수종으로 한 경제림 조성의 문제점을 알고 새롭게 조림 사업을 시작하고 있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네덜란드에서 댐과 둑을 파괴해서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한 발표를 들으셨을 겁니다. 숲이 있고 바다가 있고 강이 있고 개펄이 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인 이익을 우리 인간이 미처 알지 못했던 거죠. 가을 단풍도 잡목이 어우러져 있을 때 울긋불긋 아름답게 보입니다. 화초도 좋은 화초만 있어서 결코 오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지만은 길가에 핀 잡초도 대단한 제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염된 물이나 흙에는 가장 먼저 잡초가 뿌리를 내립니다. 잡초가 뿌리를 내려서 토질 정화를 해주지 않으면은 어떤 화초나 어떤 나무도 뿌리를 내려서 생존할 수 없습니다. 크고 우람한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작고 하찮은 것들도 가치가 있고 아름답고 제 역할이 있고 제 소임이 있는 겁니다. 육체적인 건진교배가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육체적인 건진교배도 문제지만 정신적인 건진교배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슷한 성향, 비슷한 조건, 비슷한 경제적인 여유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아봐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온실에서 키운 하초와 같이 자란 그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양한 삶을 경험해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는 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에서도 실수도자인
학생들의 뜻이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부모들이나 교사들의 뜻에 따라 그 아이들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다양한 세상을 보고 듣고 배울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겁니다. 부모가 지혜로워야 자식들도 지혜롭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각 개개인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또 각 개개인의 특성을 인정해줘서 서로 다양한 사고와 행동이 어우러졌을 때 사회는 분명히 활발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기성세대인 지도자들이나 또는 가정에서의 부모, 학교에서 교사들이 그 상대방들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사회는 크게 발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있으면서 상대방이 있고 내가 스스로 나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내 옆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있어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가 같이 생활하는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가장 근본적인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우리가 있고 이웃이 있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